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시청 주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특히나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명사, 관사, 한정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관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관사에 따라서 뜻이 실제로 얼마나 오락가락 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구분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설명을 좀 깔고 가야 되겠죠. 위에 보시는 1번하고 2번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둡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3개는 셀 수 없는 불가산으로 둡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할게요. 일단 일반 명사는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건데, 그 보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기는 저기 조금 힘들지만 아무튼 우리가 뭐 계란이나 사과나 이런 식으로 그냥 셀 수 있는 단위를 갖고 있는 그냥 보통의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집합명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밀리 같은 친구들, 그죠? 가끔 놓치시는데 폴리스라 그러면 이거는 경찰 한 명이 아니고 경찰이라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요런 거는 셀 수 있다라고 봐요. 추상은 기본적으로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을 것이고, 물질은 물 이하, 그죠? 물 이하, 일반적으로 액체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물질이라고 치고요.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셀 수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 구분법에서 고유명사를 왜 셀 수 없다라고 놓는지가 혼돈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유명사는 왜 셀 수가 없느냐? 세는 단위를 어떻게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셀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양을 뭐 어떻게 흑점수로 셀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셀 거야? 셀 수가 없어요. 하나뿐인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 어떻게 셀 거예요? 지구 뭐 5대양 6대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또 쪼개면 쪼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고유명사는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기준은 일단 어느 정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 화면을 잠깐 지울게요. 제 화면 지우시고 토익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어휘들은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어휘들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그러니까 안내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춰 놓고 받아 적으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명사들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셀 수 없다라고 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구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셀 수 없나요? 책상 하나하나 같은 종류로는 셀 수가 있겠죠. 의자 한 개, 두 개는 같은 종류라서 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종류를 묶어버리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법에서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진짜 모르시더라도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 종류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 안에서 종류 많죠. 음식 안에서 종류 많죠. 그래서 메일 이런 것도 우편물도 뭐 큰 거 작은 거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봐요. 양으로밖에 표현 못한다라고 봐요. 그건 영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clothing, 의류 이런 거 다 셀 수 없다라고 봐요. 특히 마늘이 재밌어요. 마늘을 어떻게 셀 거예요? 그죠? 마늘은 쪼개면 그 안에서 또 쪼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거 다 못 센다라고 봐요. 그리고 참 사냥감이라는 뜻으로 게임이 가면 요것도 못 셉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 놓고 그 좀 저기 뭐지 받아서 다른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외워두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은 그죠? 앞 화면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기본은 이거가 가산이고 이 밑에 세 개를 불가산으로 두는 게 잘못된 설명은 아니에요. 잘못된 설명은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관사 혹은 한정사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의 쓰임 때문에 이거하고 어떻게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확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명사는 단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앞에 관사 혹은 한정사라고 하는 이거하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넘어가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게 맞죠? 그러나 가산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물질이에요. 베이컨은요? 베이컨은 셀 수가 없지만 베이컨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one slice of bacon이랑 똑같아요. 베이컨 한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를 좀 먼저 할게요. 브레드도 마찬가지로 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죠. 영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아요. 단지 a bread라고 써서 빵 한 덩어리라는 뜻을 표현을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커피라 그러면 커피 한 잔의 의미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라는 뜻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런 실체적인 모양새를 가진 한 개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는 셀 수가 없지만 커피라고 쓰면 커피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커피 한 개가 어딨어 임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커피숍 같은 데 가갖고 뭐라 그래? 커피 하나 주세요.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커피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법책에서 물질명사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뭐지? 그 중학교에서 주스라는 표현이 실제로 이제 나왔어요. 주스 한 잔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명사 기본은 물질명사가 맞지만 뭐라고요? 관사, 한정사를 가지고 마치 셀 수 있는 독립된 한 개, 두 개로 그런 뜻으로 어휘의 뜻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하고 음식 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 붙어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물질명사이긴 하지만 s를 붙여서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프루츠 그럼 뭐예요? 다양한 과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푸즈는 뭐예요? 다양한 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어민 같은 경우에도 그 숙제를 셀 수 있을까요? 혼돈이 되죠. 근데 숙제는 못 세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단어를 50개 외우라고 시켰어요.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그러면 숙제의 개수가 50개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의 숙제 하나로 묶을 거예요? 못 세죠. 단위를 어떻게 통일할 수 없어서 못 세요. 하지만 숙제가 양적으로 너무 많다. 이것저것 종류가 많다.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s를 쓰는 건 많습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evidence는 원래 물질명사로 둬요. 증거도 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증거로 압수된 차가 하나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증거물로 압수된 무슨 요만한 조그만 메모장이 하나 있고 그걸 어떻게 같은 하나로 둘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가 기본 세팅이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formation 마찬가지죠. 정보도 s를 붙여서 다양한 혹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이지만 문장 속에서 어떤 관사 혹은 어떤 한정사하고 합쳐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가 아니라 그 한 잔의 커피. 무슨 커피도 여러 개에서 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뜻이 뭐예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커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독해를 통해서 절대 실제적인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를 좀 곰곰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습득한다 그러죠.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법 공부하는 이런 어떤 한두 시간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겁한 대답이진 몰라도 저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 한 두세 개 올리는 거로 뭐 공부 다 끝내드릴게요. 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명사도 가산 명사인 것처럼 쓸 수 있다. 어떻게? 관사나 한정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의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개념밖에 없겠죠. 뷰티는 아름다움입니다. pleasure, 기쁨, prejudice, 편견.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I saw beauty.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가 뜻이 뭐라고요? 그런 개념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긴 봤는데 아름다운 그 무언가를 본 거예요. 나 되게 예쁜 거 봤어. 근데 물론 여기서 뷰티는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엄청난 미인 한 명을 봤다라는 뜻을 이렇게 써요. 한국말로 생각을 한 다음에 영작을 하려면 I saw a beautiful person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짧게 써버려요. 언어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짧게 갑니다. 굳이 길게 가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문장, 예문 제가 조금 써놨는데 요거는 예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가 좀 많아서 제 얼굴을 구석으로 옮기겠습니다. 원래 pleasure는요, 그죠? 기쁨이라는 감정 상태만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 상태를 쾌락으로 살짝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쾌락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이건 감정 상태예요. 그쵸? 하지만 요거는 사실은 조금 틀려요.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말로는 짧게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a pleasure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에 해당하는 기쁨이라는 감정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거 한 개, 여기선 하나의 사건이겠죠. 그래서 당신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었다 혹은 기쁨 사건이었다. 요 정도로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플레저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어. 틀렸어.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문법은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명사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사 혹은 한정사하고 합쳐서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고 요번 그 강의에서는 실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문법이 필요 없다도 아니고 문법이 틀렸다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편견도 마찬가지죠. 편견이 뭐예요? 그러한 감정 상태일 수도 있고요. 편견에 해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국어적인 말로 따지면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S 붙이면 어떻게 돼요? 편견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독해를 통해서 이런 걸 좀 꼼꼼히 보려고 하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때 독해 시간에 독해를 통해서 많이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앞으로 한번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벤션이 뭐예요? 인벤션은 발명이죠. 인벤트가 발명하다인데 인벤션이라고 쓰면 발명이 되죠. 자,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발명이라는 동작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명품이라는 뜻으로 가겠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인벤션만 갖고 따지면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앞에 무관사, 관사 없이 쓰면 뭐겠습니까? 행위죠, 행위. 발명이라는 행위가 되겠어요. 될 겁니다. 그죠? 발명 행위를 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것처럼 쓰면 이건
발명이라는 동작,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an invention 이래갖고 셀 수 있는 것처럼 쓰면 뭐겠어요? 발명품이라는 뜻이 돼요. 뜻이 같지 않아요? 특히나 invention 이거는 수능에서도 토익에서도 둘 다 소개하고 있어요. 관사 이씨 같냐라고 말하는데 관사를 더해서 발명품이라는 뜻으로 갔느냐 아니면 발명이라는 동작으로 가느냐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creation 이거 이번 수능 특강에 나왔어요. creation이라고 나왔어요. creation이면 그럼 뭐겠어요? 창조물, 그죠? 창조된, 만들어진 어떤 물건, 창조물이란 뜻으로 가요. 여기서 빼면요. 창조라는 행위가 되겠죠. 창조하는 행위, 창조. 그죠?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질 땐 대충 그 뜻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잔인한 얘기지만은 그 결국 대충만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죠? 어나 언이라는 관사 혹은 더라는 정관사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굳게 믿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kindness도 마찬가지죠. kindness라고 하면 친절함이지만 es를 어떻게 붙여요? 친절함이라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행위가 여러 개 있으면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es 붙여갖고 복수형으로 씁니다. 추상 명사도 그죠? 과산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뜻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예문 화면 말고 다음 걸로 갈게요. 일단 먼저 한번 다시 정의해 드릴게요. 고유명사 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원래 셀 수 없다라는 걸 기본으로 둡니다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피카소를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하나는 뭐겠어요? 피카소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 작품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고유 명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삼성은 그럼 뭐겠어요? 삼성 제품 하나를 산 거예요, 이건. 그죠? 삼성 제품 하나를 산 거고 이거는 진짜 삼성이라는 회사를 산 거예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해석 자체가. 그죠? 관사 하나 잘못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크게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보통 고유명사는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거를 여기 물론 S를 붙일 수 있겠죠. 여기다가 S를 붙이면 피카소의 작품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다 삼성에다 S 붙이면 삼성 제품 여러 개를 산 거겠죠. 지금 그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뭐 삼성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핸드폰이겠죠. 셀폰 혹은 요즘엔 모바일이라고도 하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되고 이겁니다. 이건 회사를 산 거예요. 다음에 she is a Jason Bourne. 이거 실제로 어디였는지 또 기억 안 나지만 미국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제이슨 본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아세요?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죠. 본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본 슈프리머시, 본 울티메이트, 그 다음에 최근에 4 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she is a Jason Bourne 이러면 그 여자가 제이슨 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녀가 제이슨 본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야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제이슨 본과 같은 그런 신출귀몰한 어떤 능력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하나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관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미스에다가 S를 붙여요. 스미스 씨가 아니라 스미스 씨가 여럿이겠죠. 뭔 말이겠습니까? 스미스네 가족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생각을 해놓고 영어로 뒤집으려고 그러면 The Family of Smith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여럿이구나 정도는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아가 나오겠죠. 그 스미스네 일가가 여행을 갈 거야 라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제적인 가산, 불가산을 구분을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합니다. 앞에 조금 돌아갈게요. 불편하시겠지만 화면을 잠깐. 가산하고 불가산을 구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사를 쓸 거야 안 쓸 거야 써도 돼 혹은 S 붙여야 돼 이거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어때요? 뜻이 이것 때문에 틀려져요. 그러나 암기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너 처음 시작할 때 이 화면 이런 화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토익에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낚시 문제를 많이 내니까 그죠? 시험을 죄송합니다. 시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픽스 외워서 완전히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관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걸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요 다음 화면으로 가서 반대의 경우는 없느냐?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 일반 명사라는 거는 사실은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를 뺀 나머지가 다 일반 명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념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힘들긴 한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일반 명사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세요. 에그는 그죠? 어떻게 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한 알로 세잖아요. 그죠? 그죠? 계란 한 알, 계란 두 알. 영어도 그렇게 쓰는데 재밌는 게 사실은 계란을 이렇게 딱 까가지고 여러분 진짜 계란 후라이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걸 반으로 쪼개도 어차피 계란인 건 맞잖아요. 그쵸?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보통 사과 한 알, 사과 두 알, 세긴 하는데 그 사과 한 알을 반으로 또 쪼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사과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발언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해서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말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person이 한 사람이죠.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좀 조심스럽지만 꺼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뭐 팔 하나를 잃었다라고 칩시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또 조심스럽지만 제가 여전히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명사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조금 좀 좋은 예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mother, father는 엄마, 아빠지만 the mother, the father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바뀌죠. 모성애, 부성애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그렇죠?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머리가 상징하는 건 지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the head라 그러면 지성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 pen이라고 얘기하면 이성이라는 뜻이 돼요.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성, 이성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뜻으로 갖고 있고 sword, the sword라고 얘기를 하면 무력, 힘, 폭력 이런 상징적인 뜻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문법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문장 속에서 실제로 그냥 스워드가 나왔는지 더 스워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문장 전체 속에서 뜻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스워드라고 해서 꼭 무력이나 폭력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때요? 그 칼, 그냥 그 뜻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펜이라고 했을 때 꼭 이성인가요? 아니죠. 네가 말한 그 펜 이런 식으로 the 펜을 쓸 수도 있겠죠. 독해에서 찾는 거예요. 앞뒤 문장 말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한 해석인가. 이렇게 된 단어는 이렇게 조립된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틀려집니다. 헤어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헤어 머리카락이죠. 머리털, 머리카락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됩니다. 물론 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죠? 헤어는 털이잖아요. 헤어는 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머리털 뭐 이런 식으로 다리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걸 센다는 건 미친 짓이죠. 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서 양적인 표현으로 가는 게 맞아요. 양적인 표현으로 가는 게 맞는데 hair 이래버리면
맞죠? 말 그대로 털 하나, 한 개의 털. 그래서 털 끝 하나 그거 깜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어헤어를 또 써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뜻으로 가겠다는 게 뜻으로. 문장 속에서 그래서 가산, 불가산의, 가산, 불가산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형태를 취했느냐? 궁극적으로 관사나 한정사가 어떻게 쓰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져요. 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룸이 여지나 여분으로 간다는 거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그렇게 쓰였는데 룸은 방이죠, 여러분. 그죠? 방이죠. 방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방 한 개가 되지만 룸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써버리면 무관사, 소위 말하는 무관사로 쓰면 여지, 여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이런 건 잘못 보면 독해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단어의 완성은 문장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한국어로 된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문장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실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독해 연습이라는 게요. 그래서 읽었을 때 대충 뭔 뜻이다,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 대충밖에 못 봐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고득점 스킬이나 잘 정리된 그 무언가를 찾으시는 분은요, 힘드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건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간에 이어 오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정사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한정사와 뒤에 따라붙는 명사, 이거는 의미상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실제적인 예를 이번에 풀어드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를 한 번 더 갈게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문법에서는 5개로 이렇게 해보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고, 특히 요즘에는 이거 필요 없고 가산하고 불가산만 외우면 된다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구분하면 뭐예요? 어차피 관사의 쓰임에 따라서 이게 스위치가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전 그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명사 쪽으로 살펴봤고요. 같은 이야기지만 다음 시간에는 관사의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분법에서 고유명사를 왜 셀 수 없다라고 놓는지가 혼돈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유명사는 왜 셀 수가 없느냐? 세는 단위를 어떻게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셀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양을 어떻게 해? 흑점수로 셀 거야? 아니면 어떻게 셀 거야? 셀 수가 없어요. 하나뿐인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 어떻게 셀 거예요? 지구 5대양 6대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또 쪼개면 쪼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구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고유명사는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기준은 일단 어느 정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 화면을 잠깐 지울게요. 제 화면 지우시고, 토익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어휘들은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어휘들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그러니까 안내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춰 놓고 받아 적으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명사들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셀 수 없다라고 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구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셀 수 없나요?
책상 하나하나 같은 종류로는 셀 수가 있겠죠. 의자 한 개, 두 개는 같은 종류라서 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종류를 묶어버리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법에서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진짜 모르시던 단어들은 전부 다 물질이에요. 베이컨은요? 베이컨은 셀 수가 없지만 베이컨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one slice of bacon이랑 똑같아요. 베이컨 한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를 좀 먼저 할게요. 브레드도 마찬가지로 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죠. 영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아요. 단지 bread라고 써서 빵 한 덩어리라는 뜻을 표현을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커피라 그러면 커피 한 잔의 의미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라는 뜻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런 실체적인 모양새를 가진 한 개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는 셀 수가 없지만 커피라고 쓰면 커피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커피 한 개가 어딨어 임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커피숍 같은 데 가갖고 뭐라 그래? 커피 하나 주세요.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커피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법책에서 물질명사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뭐지? 그 중학교에서 주스라는 표현이 실제로 이제 나왔어요. 주스 한 잔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명사 기본은 물질명사가 맞지만 뭐라고요? 관사, 한정사를 가지고 마치 셀 수 있는 독립된 한 개, 두 개로 그런 뜻으로 어휘의 뜻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하고 음식 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 붙어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물질명사이긴 하지만 s를 붙여서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프루츠 그럼 뭐예요? 다양한 과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푸즈는 뭐예요? 다양한 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어라도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 종류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 안에서 종류 많죠. 음식 안에서 종류 많죠. 그래서 메일 이런 것도 우편물도 뭐 큰 거 작은 거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봐요. 양으로밖에 표현 못한다라고 봐요. 그건 영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clothing, 의류 이런 거 다 셀 수 없다라고 봐요. 특히 마늘이 재밌어요. 마늘을 어떻게 셀 거예요? 그죠? 마늘은 쪼개면 그 안에서 또 쪼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농산물이나 이런 거 다 못 센다라고 봐요. 그리고 참 사냥감이라는 뜻으로 게임이 가면 요것도 못 셉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그 좀 저기 뭐지 받아서 다른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외워두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은 그죠? 앞 화면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기본은 이거가 가산이고 이 밑에 세 개를 불가산으로 두는 게 잘못된 설명은 아니에요. 잘못된 설명은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관사 혹은 한정사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의 쓰임 때문에 이거하고 어떻게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확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명사는 단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앞에 관사 혹은 한정사라고 하는 이거하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요 구분. 그리고 요 부분 넘어가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게 맞죠? 그러나 가산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시청 주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특히나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명사, 관사, 한정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관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관사에 따라서
뜻이 실제로 얼마나 오락가락 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구분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설명을 좀 깔고 가야 되겠죠. 위에 보시는 1번하고 2번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둡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3개는 셀 수 없는 불가산으로 둡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할게요. 일단 일반 명사는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건데, 그 보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아무튼 우리가 뭐 계란이나 사과나 이런 식으로 그냥 셀 수 있는 단위를 갖고 있는 그냥 보통의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집합명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밀리 같은 친구들, 그죠? 가끔 놓치시는데 폴리스라 그러면 이거는 경찰 한 명이 아니고 경찰이라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요런 거는 셀 수 있다라고 봐요. 추상은 기본적으로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을 것이고, 물질은 물 이하, 그죠? 물 이하, 일반적으로 액체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물질이라고 치고요.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셀 수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나 같은 경우에도 숙제는 셀 수 있을까요? 혼돈이 되죠. 근데 숙제는 못 세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단어를 50개 외우라고 시켰어요.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그러면 숙제의 개수가 50개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의 숙제 하나로 묶을 거예요? 못 세죠. 단위를 어떻게 통일할 수 없어서 못 세요. 하지만 숙제가 양적으로 너무 많다. 이것저것 종류가 많다.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s를 쓰는 건 많습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evidence는 원래 물질명사로 둬요. 증거도 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증거로 압수된 차가 하나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증거물로 압수된 무슨 요만한 조그만 메모장이 하나 있고, 그걸 어떻게 같은 하나로 둘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가 기본 세팅이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 마찬가지죠. 정보도 s를 붙여서 다양한 혹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이지만 문장 속에서 어떤 관사 혹은 어떤 한정사하고 합쳐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가 아니라 그 한 잔의 커피. 무슨 커피도 여러 개에서 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뜻이 뭐예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커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독해를 통해서 절대 실제적인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를 좀 곰곰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습득한다 그러죠.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법 공부하는 이런 어떤 한두 시간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겁한 대답이진 몰라도 저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